경기도에만 인구가 1,400만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몰려 살고 있을까요? 심지어 수도권에서 가장 사람이 빽빽한 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의 인구 밀도 탑10 도시를 공개하고 그 도시가 왜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 뉴스에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핵심 데이터만 뽑아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전체 인구는 약 1,405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국 인구의 26.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밀도, 교통, 주거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은 골고루 퍼져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 도시나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몰려서 거주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인구가 많다고 하면 수원, 고양, 용인 같은 넓은 대도시를 떠올립니다. 면적이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많이 모여 사는 곳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도시는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 밀도인데요. 인구 밀도는 어떤 공간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인구가 100만 명이더라도 도시 면적이 넓다면 밀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50만 명이 살더라도 아주 좁은 면적이라면 그곳의 인구 밀도는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 밀도는 부동산 가격, 출퇴근 환경, 생활 인프라의 복잡도, 심지어 정책 우선순위까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강남구는 인구 밀도 1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천구나 동대문구 같은 지역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강남은 워낙 주거 비용이 높아서 오히려 쉽게 거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 곳과 실제로 많이 사는 곳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요? 대부분 예상하시는 도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 바로 옆에 의외의 장소가 바로 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의 인구 밀도 탑10 도시를 순위별로 정리해보고, 그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도시의 비밀, 그리고 인구 밀도가 부동산 수요와 공급과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일산과 덕양구로 나뉘며 서울과 가까운 북서부 도시입니다.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로 경기도 대표 대도시 중 하나지만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 인구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산 신도시 중심지 등 일부 지역은 체감 밀도가 꽤 높습니다. 9위 구리시입니다. 구리시는 서울 동북부와 맞닿아 있는 소규모 도시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의중앙선 등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며 밀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8위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서울 도심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행정기관과 군부대 주거단지가 모여 밀도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신흥주거지 개발과 인근 택지 개발이 밀도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7위 오산시입니다. 오산은 면적이 매우 작은 대신 서울과 수원 사이에 위치하면서 전철 1호선과 GTX-C가 예정되어 있어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실수요자들이 많이 유입되며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분당, 수정, 중원구로 나뉘며 분당 신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있고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인 유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밀도 도시입니다. 5위 군포시입니다. 군포는 경기도 내에서도 면적이 작고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1호선과 수도권 광역버스 등 교통 인프라가 잘 연결되어 있어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4위 광명시입니다. 서울 구로와 금천구에 인접해 있는 광명시는 광명역 KTX,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꾸준히 들어서면서 생활권이 서울과 거의 일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위 안양시입니다. 안양시는 중소도시이지만 서울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광역버스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오래된 주거지와 신규 재건축 아파트가 함께 공존하며 고밀도 도시 특유의 복합적인 모습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2위 수원시입니다. 경기도 최대 도시인 수원은 도시의 구조 자체가 중심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체감 밀도는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특히 영통, 매탄, 팔달 지역은 평일 낮에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경기도 인구 밀도 1위는 부천시가 차지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GTX-B 예정 등 모든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서 살면서도 도심처럼 생활할 수 있는 대표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들을 순위별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부천시를 중심으로 왜 그곳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몰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밀도가 실제 주거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고밀도 도시들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울과의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쉬웠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거나 예정된 곳들은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죠. 둘째는 대중교통 연계성입니다. 지하철이 최소 1개에서 2개 노선 이상 연결되거나 GTX, 광역버스망 등이 확보된 도시들은 편리함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원, 안양, 부천처럼 다중노선이 연결된 도시는 서울에 출퇴근 가능한 실거주지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생활 인프라와 자족 기능이었습니다. 밀도가 높은 도시들은 대부분 상업지구,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삶에 필요한 기능이 도심 안에 압축적으로 모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외부로 이동할 필요가 적고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넷째는 공급 여력과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미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재건축, 리모델링, 택지 개발 가능성 여부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장성 또는 포화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규제 지역, 공급 우선순위, 개발 계획 등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을 고르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간을 판단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단순히 인구수가 많다거나 교통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접근하기보다 왜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 사는가? 그리고 이 도시의 구조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 요소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는 실거주 만족도, 교통 혼잡도, 주거 안정성, 생활비 부담, 향후 가치 흐름까지 이 모든 요소에 걸쳐 매우 직관적인 지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된 도시들 중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느낀 곳은 어디였나요? 반대로 여긴 조금 과밀한 것 같다, 불편할 것 같다고 느끼신 도시도 있으신가요? 또 혹시 실제로 거주해보신 경험이 있는 도시가 있다면 체감 밀도, 출퇴근 편의성, 주거 만족도 등 직접 느끼셨던 점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앞으로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분명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동산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